달다고 다 나쁜 걸까요? 과일은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제 또래이신 시니어 분들이 당뇨와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이 과연 당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비타민C가 우리 몸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당뇨가 있으니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지. 단맛은 다 혈당을 올리니까 나한테는 위험하다. 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잘 고른 과일과 올바른 습관이 당뇨 관리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과일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또 혈당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왜 비타민C가 중요한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하시다가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와 혈당에 대한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뇨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아마도 대부분 혈당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마치 건강의 주범, 무조건 낮춰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혈당은 무조건 낮아야 산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혈당은 뇌가 움직이는 연료이고 심장이 뛸 수 있는 에너지이며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는 원천입니다. 자동차가 휘발유 없이는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혈당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혈당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요동치면서 우리 몸을 해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액 속에서 활성산소라는 공격적인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혈관벽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상처가 누적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심장이나 뇌, 신장 같은 중요한 기관에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만 바라보면서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큰일 났다고 불안해하시지만 사실 혈당 수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혈당이 조금 높아도 몸속에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있으면 혈관은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 손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낮을수록 좋은 줄 아십니다. 그러나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뇌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해져 어지럽고 힘이 빠지며 심한 경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도 힘을 잃고 맥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혈당은 높아도 문제지만 낮아도 똑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당뇨란 단순히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혈당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그 결과 눈, 신장,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관리의 목표는 단순히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당뇨를 겪는 많은 분들이 나는 혈당만 관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생활 습관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는지, 항산화 방어력이 충분한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혈당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혈당은 생명을 지탱하는 필수 에너지입니다. 다만 그 혈당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혈관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당뇨 관리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단 거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설명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당지수, GI라고 부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어떤 음식은 천천히 올립니다. 그 차이를 수치로 나타낸 게 당지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자와 고구마,
어느 쪽이 더 달다고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고구마가 더 달다고 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달아서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당지수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감자는 당지수가 90 이상으로 아주 높습니다. 즉 감자는 먹으면 혈당이 금방 솟구칩니다. 반면 고구마는 당지수가 60 이하로 훨씬 낮습니다. 맛은 달아도 혈당은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눈에 보이는 단맛이 아니라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당부화지수 GL입니다. 이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까지 고려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감자 100g은 6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고구마 100g은 120칼로리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당지수만 보면 고구마가 훨씬 안전하지만 칼로리까지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칼로리 부담이 커지고 결국 체중이 늘고 당뇨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당지수만 보아서는 안 되고 당부화지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식탁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을 고를 수 있고 또 양을 조절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과 현미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흰쌀밥은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금방 올립니다. 반면 현미밥은 섬유질이 많아서 당지수가 낮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오릅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혈관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먹는 국수와 잡곡밥을 비교해 볼까요? 국수는 소화가 빨라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잡곡밥은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당뇨를 걱정하신다면 국수보다는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는 당지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에 따라 실제 혈당 부담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당부화지수라고 합니다. 혈당 관리를 잘 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제는 단순히 단맛이 강하니까 위험하다가 아니라 이 음식은 혈당을 빨리 올릴까? 천천히 올릴까? 그리고 내가 먹는 양은 적절할까? 하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 관리의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 혈관을 수십 년 동안 지켜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일은 달아서 먹으면 안 되죠? 포도나 수박은 보기만 해도 달아 보이는데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일은 단맛이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맛의 강도가 아니라 그 과일 속에 어떤 당이 들어있느냐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흔히 아는 혈당의 주성분입니다. 먹으면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과당은 단맛은 더 강하지만 혈당을 바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면 과일을 현명하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을 보겠습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달콤해서 여름철에 정말 많이 찾지요. 그런데 수박 속 당의 대부분은 포도당입니다. 즉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수박을 많이 드시면 금세 혈당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포도는 어떨까요? 포도도 굉장히 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도는 당뇨 환자에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당은 대부분이 과당입니다. 즉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오히려 포도를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게 수박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비슷한 예로 감이 있습니다. 감도 과당이 주성분이라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 단맛만 보고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과당이 많은 과일인지 포도당이 많은 과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먹는 사과, 오렌지, 딸기는 어떨까요? 이 과일들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 정도 섞여 있습니다. 즉 혈당을 빠르게도 너무 느리게도 올리지 않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당뇨 환자도 적당히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당이 많은 과일이라고 해도 많이 드시면 결국 칼로리가 쌓여서 체중이 늘고 당뇨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과일은 반드시 소량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과일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포만감이 좋고 에너지가 금방 나서 아침 대용으로도 많이 드시지요. 사실 바나나는 당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세 개 이상을 한 번에 드시면 칼로리 부담이 커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박, 포도당이 많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주의. 포도, 감, 과당이 많아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므로 상대적으로 안전. 사과, 오렌지, 딸기,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 적당량 섭취 가능. 바나나 혈당 부담이 크지 않아 하루 한 개 정도는 괜찮음. 과일은 당뇨 환자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과일을 선택할지 그리고 얼마나 드실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과일은 혈당 관리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단순히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혈액 속에서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이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해 손상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상처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심장이나 뇌,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콩팥질환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 손상을 줄여줍니다. 즉 혈당이 조금 높더라도 몸속에 비타민C가 충분하면 혈관이 버티는 힘이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환자들을 보면 혈당 수치가 비슷해도 생활 습관이나 영양 상태에 따라 합병증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 같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혈관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면역 기능도 강화해 줍니다. 몸이 외부 자극에 더 잘 견디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니 당뇨 환자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한다고 저장해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가능하다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도 나누어 섭취하면 혈관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비타민C를 꿀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되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진 분들이나 식사를 잘 못하는 분들에게는 꿀 한 숟가락과 비타민C가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꿀도 과하게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량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당뇨 관리에서 비타민C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혈당 수치만 신경 쓰는 것보다 혈관을 어떻게 지켜낼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당뇨와 함께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암입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더 불안하지요. 암은 생활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 위험이 높아지고 과도한 육식이나 지방 섭취는 대장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고 과음은 간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즉 평소의 습관만 잘 관리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으로 모든 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암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은데도 이미 암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내시경, 초음파, 혈액 검사 같은 기본적인 검진만 꾸준히 받아도 암을 훨씬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에서 종양 표지자를 확인하는 검사는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 한 번 뽑는 간단한 검사로
암의 위험 신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암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견이 늦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나는 괜찮겠지 하고 미루는 순간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과정이 훨씬 수월하고 삶의 질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오래 지키는 비결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검진을 통해 내 몸을 꾸준히 살피고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뇨든 암이든 결국 생활 속 습관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먹은 만큼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점심에 운동을 하시고는 오늘은 충분히 걸었으니 저녁은 쉬자 하십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그 에너지가 쓰이지 못하고 혈당으로 쌓입니다. 낮에 이미 많이 걸으셨더라도 저녁 식사 후에는 가볍게라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 근처를 20-30분 정도 산책하거나 아파트 복도를 몇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완화시키고 잠자리에도 더 편안해집니다. 둘째, 과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와 장의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배부르다라는 신호가 오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은 아침이나 점심보다 가볍게 드시는 편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비싼 보약이나 수입 식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철에 나는 채소, 과일, 생선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신선합니다.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오이와 토마토, 가을에는 단호박과 버섯, 겨울에는 무와 배추처럼 계절 음식을 식탁에 올리면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춥니다. 넷째, 비타민C를 꾸준히 챙기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는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몸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으로 드셔도 되고 가능하다면 과일과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일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1년에 한두 번은 기본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수치뿐 아니라 암조기 발견을 위한 내시경이나 혈액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검진은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관리도 생활 습관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취미 생활,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는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먹은 만큼 움직이고 과식을 피하며 제철 음식을 즐기고 비타민C를 챙기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이 6가지가 당뇨와 암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당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혈당은 뇌가 움직이는 에너지원이고 심장이 뛰게 하는 힘이며 근육이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너무 급격히 오르거나 내려가면 우리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혈당을 단순히 낮추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된 혈당은 혈관을 보호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과일, 단맛만 보고 피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단맛의 정도가 아니라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입니다. 수박, 포도당이 많아 혈당이 빠르게 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도, 감, 과당이 많아 혈당 상승이 완만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사과, 오렌지, 딸기,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 정도로 들어있어 적당량 섭취가 가능합니다. 바나나 당지수가 높지 않아 하루 1개 정도는 괜찮지만 한 번에 여러 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지수와 당부화지수를 함께 고려하면 더 현명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혈당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을 지키는 필수 방패입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혈관벽 손상을 줄여줍니다. 혈당이 조금 올라도 몸속에 비타민 C가 충분하면 혈관은 훨씬 안전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고 면역력까지 강화해 외부 자극에도 잘 견디도록 도와줍니다. 섭취 방법: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때마다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챙기고 필요하면 약으로 보충해도 좋습니다. 생활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먹은 만큼 움직이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20-30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 과식 피하기: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배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이 중요. 제철 식재료 즐기기: 봄나물, 여름 채소, 가을 단호박, 겨울 배추 등 제철 재료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음. 비타민 C 꾸준히 챙기기: 하루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고 가능하면 과일과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 정기검진: 게을리하지 않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기본. 내시경 혈액 검사로 암조기 발견도 필수. 마음 편안히 유지하기: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규칙적인 수면, 취미, 가족 친구와의 교류가 건강에 큰 도움. 여러분, 당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조금 올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로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잠깐 산책, 식사 때마다 제철 채소 한 접시, 비타민 C 섭취를 조금씩 나누어 챙기기, 정기 검진으로 몸 상태 확인.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관과 장기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혈당을 적절히 관리하고 영양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합병증 걱정 없는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혈당이 조금 올라도 나 자신을 믿고 관리하면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